안녕하십니까. 한일 역사문화 비교 프로젝트 대회에서 현대사회에서 사찰 이미지 활용이라는 테마로 발표를 해나갈 신라대학교 5조입니다. 저희 조는 자료조사의 김혜민, 안민지 학우와 PPT 제작의 유현종 학우, 그리고 오늘 발표를 이끌어 나갈 김서현, 김선지, 설지원, 조윤지 학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목차와 함께 진행 순서 소개해드리며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탐구 선정 동기와 연구 목적을 말씀드린 후 한국 사찰 사례와 일본 사찰 사례를 각각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전략적 특징을 살펴본 뒤 한일 비교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한일 비교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 및 전망을 말씀드리며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선정 동기입니다. 저희는 최근 한국에서 불교와 사찰이 단순히 종교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 젊은 세대가 소비하며 즐기는 트렌드형 문화 콘텐츠 영역으로 확장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는데요. 즉 사찰이 더 이상 전통적인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브랜딩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은 특히 2024년과 2025년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국제불교 박람회에서 두드려졌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MZ세대의 문화 코드와 불교 요소가 결합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고양이 목탁, 깨닫다 키링과 같이 트렌디한 굿즈를 만들고 유진 스님의 TJ 쇼나 임종 체험과 같이 독특한 체험 요소를 도입해 젊은 층을 강력히 끌어모았습니다. 이는 불교가 엄숙하고 전통적인 분위기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벗어나 재미, 참여형 콘텐츠로 재해석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저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배경으로 문화적 기반이 다른 한국과 일본의 사찰이 이 새로운 수요를 잡기 위해 다양한 현대 미디어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연구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사찰이 현대 미디어 요소를 활용하여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 그 전략적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질문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한일 사찰 미디어 활용 방식과 그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SNS, 굿즈,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미디어 요소가 사찰의 이미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활용이 청년층의 사찰 관심 및 방문 증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저희가 답사를 다녀온 한국의 절 세 군데를 소개해드리며 발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범어사입니다. 범어사는 절을 청년과 소통하는 문화 쉼터로 재해석했는데요. 핵심 콘텐츠는 바쁜 일상에 지친 젊은 층에게 명상과 수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템플스테이와 성보박물관, 산사일리 음악회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 행사입니다. 이를 통해 절을 정신적인 위안이 되는 매력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자, 그리고 친근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 시킴으로써 절을 조금 더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친근한 접점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해동연공사인데요. 이 해동연공사는 경관 자체를 강력한 미디어 자산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아름다운 풍경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최고의 포토스팟이 되면서 SNS에서도 강력한 바이럴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바닷가 사찰이라는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이 방문객들의 기도에 특별한 의미를 더했고요. 또 해동연구소 안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쇼핑과 여가 같은 이런 관광 코스로서의 매력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례가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는 수행 방법인 108배에서 유래한 108계라는 방문객들에게 참배와 수행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네임의 촬영지로 활용돼서 이 해동연공사라는 절을 대중문화 콘텐츠의 일부로 재해석함으로써 젊은 층의 유입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광사인데요. 이 성광사는 화려함을 핵심 요소로 활용해서 젊은 층을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연등축제는 절 전체를 압도적인 시각적 공간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수많은 연등의 화려하고 독특한 경관은 젊은 층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뿐만 아니라 SNS 바이럴을 유도하는 강력한 순환이 되기도 합니다. 이로써 도심 속에서 가장 화려한 현대적 사찰이라는 이미지를 구축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망달리와 같은 경험 콘텐츠를 제공해서 종교적 목적이 없더라도 젊은 층이 재미를 느낄 만한 경험 콘텐츠를 통해서 절과의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들의 변화를 젊은 층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범어사에서 만난 20대 방문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층이 사찰을 방문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용이한 접근성과 고요한 분위기 그리고 도심 속의 휴식이었는데요. 보완할 점으로는 주변의 즐길거리 부족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절의 고즈넉한 매력과 시너지를 일으킬 만한 트렌디한 카페나 상점과 같은 상업시설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젊은 층들이 절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절들은 어떠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젊은 층에게 다가가고 있을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미디어 활용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지호입니다. 일본 사찰은 지호를 통하여 젊은 층에게 친밀한 느낌으로 다가가는 독특한 아날로그 미디어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호란 사찰에서 발행하는 기관지나 신문으로 주로 법회 일정이나 행사 공지 등을 직접 수기, 손글씨로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진의 지호에서는 오보 행사에 대한 내용을 수기로 작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호는 다소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인쇄물과 달리 따뜻함과 정성을 전달하여 신도들과의 소통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소규모 사찰에서 활발하게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호를 발행하는 대표적인 사찰로는 일본의 쿠마모토현에 위치한 세이덴지가 있습니다. 세이덴지에서는 지호를 통하여 부처의 가르침인 불법을 알리고 신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테라노 콘카츠, 절의 혼활이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하자면 사찰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에 대한 문턱을 혁신적으로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나 SNS 등에 직접 게재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저출산 및 만혼이라는 현대 일본 사회의 문제를 기회로 삼아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결혼식 장소를 사찰로 설정하여 결혼식 장소로서의 홍보로도 이용하고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신도 확보 및 미래 세대를 포섭할 수도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 IP와의 콜라보가 있습니다. 일본의 사찰들은 불교의 다양한 즐길거리들을 젊은 층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한 요소로 상품화하기 위하여 일본의 캐릭터나 게임 등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야즈시에 위치한 치온지와 성상사는
유명한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와 콜라보레이션하여 젊은 층들이 사찰에 직접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스탬프 투어를 활용하여 젊은 층들이 사찰에 직접 방문하여 불교의 문화를 체험하고 사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콜라보레이션은 사찰 방문자 수의 증가를 가져온 혁신적인 미디어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토의 금각사는 인기 만화 치이카와의 캐릭터와 콜라보하여 한정판 굿즈를 제작하고 홍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굿즈의 희소성을 통해 젊은 층의 소비 욕구를 북돋우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일본 사찰은 이러한 IP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사찰이 트렌디하고 매력적인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젊은 세대들이 인식하게 함으로써 불교 콘텐츠 그 자체를 상품화하고 대중화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겠습니다. 두 나라 모두 불교를 전통과 역사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활용하는 목적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명상과 힐링을 중심으로 정신적인 위안을 얻음과 함께 시각적인 트렌드를 향유하는 공간으로서 인식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문화적인 요소와 트렌디한 소비재로서의 인식이 강했습니다. 패션이나 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현대화되면서 사찰이 역사적인 유적지임과 동시에 소비와 수집의 공간으로서도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를 상품화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주로 유머나 그리고 밈을 활용해서 불교의 엄숙함을 해학적으로 예능 방식을 활용한 것에 비해 일본은 게임이나 캐릭터 콜라보 등, 즉 외부와의 직접적인 결합에 매우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소비와 수집을 통한 유입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비교가 저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비교 분석 결과 한국의 사찰들은 일본의 사찰 사례로부터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대중 접근성의 조화입니다. 일본 사찰이 보여주는 문화유산의 관리, 체계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찰 역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젊은 세대의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적인 미감을 살린 정서적 컨텐츠의 개발입니다. 지금의 힐링 전략에 더불어서 한국의 미감을 살린 정서적인 컨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전통 문화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그리고 더욱 포괄적으로 전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의 다각화입니다. SNS나 영상, 온라인 전시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서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알리고 젊은 층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더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한국과 일본의 미디어 활용 전략을 비교 그리고 분석해보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미디어를 활용해서 엄숙한 종교라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젊은 층들에게 사찰을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플랫폼으로서 다가서게 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활용의 미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본 사례를 통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상품성을 높이는 방안을 배웠고요. 더 나아가 독창적인 홍보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찰에서의 미디어 활용은 단순한 홍보 전략을 넘어서 현대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생존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의 출처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